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사원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는 해커스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TV 촬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요, 순서가 좀 코너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경찰학 시험, 경찰 채용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22년도부터는 새로운 과목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시험을 보실 텐데, 오늘 우리는 22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경찰 채용 시험 관련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21년도에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바뀐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시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코너 안내를 해드릴게요. 핵퀴즈 언더블럭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찰 기출문제를 제시할 거예요. 헌법 같으면 이제 예상 문제가 되겠죠. 선착순입니다. 중요한 건 선착순인데 선착순 정답자에게 선물을 지급하고 그리고 저희가 간단한 해설을 진행할 겁니다. 선물은 스타벅스 커피가 될 것이고요. 일단 라이브 진행 중에 실시간 퀴즈 코너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코너에 이제 문제가 공개돼요. 그러면 거기서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춘 사람한테 스타벅스 커피가 주어지게 됩니다. 당첨자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해커스 아이디를 전달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맨 먼저 보고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자기 해커스 아이디를 올려주시면 그러면 선물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오늘 준비한 코너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22년 우리 경찰 채용 시험 과목 개편 관련해서 현행과 개편 사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이제 22년도부터 시험이 개편되는데 올해 이제 21년도에 22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좀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대략적인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경찰학하고 경찰 헌법하고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 이제 이 코너는요. 뭐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개 좀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 시험을 지금 21년도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라온 질문이 현행 경찰학 개론 시험이 22년도부터는 경찰학으로 이제 바뀌어서 출제 범위가 좀 달라졌죠.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예정인데 지금 현행 출제되고 있는 경찰학 개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22년도 경찰학 시험 됐죠. 이 두 과목의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비중 있게 21년도와 22년도 시험에 차별화해서 22년도는 21년도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현행은 뭐 간단하게 나누면 경찰학 총론하고 경찰학 강론하고 두 파트가 출제가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5대5로 출제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는 약 6대4 정도. 그래서 12문제, 8문제 이렇게 됐죠. 총론에서도 비중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경찰학 개론 시험 문제는요. 물론 총론 파트가 60%로 비중이 좀 높게 출제가 되지만 사실은요. 됐죠. 문제들 보면 오답률이나 그 다음에 점수 차이가 나는 그 포인트는 강론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총론 문제는 좀 평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분들이 거의 다 맞춰요. 따라서 강론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중은 좀 적지만 됐죠. 그래도 40%니까 강론 부분을 양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잘 취소 선택해서 강론 부분을 잘 정리해서 강론 파트를 점수를 누가 더 잘 받느냐 사실은 이제 여기에 됐죠. 포인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지만 22년도부터 개편되는 됐죠. 경찰학 시험에서는요. 크게 나누면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경찰학 총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경찰 역사하고 외국경찰사에 대한 파트도 총론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총론 파트에서 50%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과목이죠. 경찰 행정법에서
35%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강론은 비중이 확 떨어져서 15%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개편 시험 당시부터는요. 강론 비중이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강론이 키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는 우리 시험 과목에 새롭게 들어오는 경찰 행정법이 사실은 이제 가장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없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도 많이 차별화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어느 범위까지 또 대비를 해야 되느냐 됐죠? 이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2년 대비하시는 분들은 경찰 행정법을 누가 더 잘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행정법 파트를 조금 잘 정리하시는데 주력하시면서 공부를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커리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됐죠? 이제 커리는 일단은 21년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22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올해 21년도 2차 시험 전까지는 총론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총론 강의만 강의 시간은 이제 기본 이론이죠. 기본 이론 강의 정도만 잘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21년도 2차 시험 이후에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에서 자 이제 22년 대비해서 경찰 행정법 파트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강론 부분은 좀 양을 많이 줄여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강의가 진행될 테니까 일단 내년도 시험 경찰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먼저 21년도 2차 시험 전까지 총론 파트 기본 강의 위주로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2차 시험 이후부터는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서 경찰행정법의 비중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권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제는 다른 과목, 다른 분야들은 기출문제가 있는데 경찰행정법 파트는 자 기출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찰행정법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요. 제가 9급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정리해서 드릴 거긴 하지만 됐죠? 여러분들이 9급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고 9급 일반 행정시험 됐죠? 나와 있는 행정법 총론에 있는 기출문제를 함께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박찬원 선생님께서 경찰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경찰 헌법에 대해서 일단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카페에 이제 Q&A로 올려주신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Q&A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채팅창을 보고 있었는데 무슨 알바 푼 거 같네요. 알바 푼 거. 뭐 졸기다, 미남이다.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시킨 것처럼 무슨 제가 BTS인가요? 엄청나게 이렇게 알바들을 푼 것처럼 지금 글들이 올라오는데 차마 뭔가 읽기도 참 거시기한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바 푼 거 아니고 이분들은 전부 다 그냥 모르는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자, 그러면 일단 Q&A에서 첫 번째는 처음이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헌법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거는 헌법이 이제 사시에서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게다가 헌법은 여러분들 힘든 게 뭐 상법이다, 민법이다, 뭐 근로기준법이다 이런 모든 법들이 헌법에 합치하느냐, 합치하지 않느냐,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런 걸 논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든 법을 다 하는 거예요. 판례를 보면 뭐 민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양이.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법대 아니죠? 비법이란 말이에요. 비법인데 헌법을 다 한 번 보고 그걸 안다면 진짜 천재예요, 천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격하려면 7회독은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만에 이해할 수 있고 한 번만에 다 외워버리면 뭐 하려고 1년을 준비합니까? 몇 개월이면 다 되지.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만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반복하고 회독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헌법을 복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지나가면 금방 까먹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무한반복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저희 카페 가보시면 제가 헌법 mp3 파일이라고 따로 올려드리죠. 그런 mp 파일로 계속 무한반복하세요. 그러면 반복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닌 말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광고도 그냥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페 가보시면 지금 보니까 스탑워치 올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도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카페에다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관리반 한 5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근데 10시간 찍고 떨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라이브 듣는 분들 오늘부터라도 스탑워치 찍으세요. 스탑워치 찍으시면
10시간 채우면 거의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이 질문 나오는 게 문제풀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헌법에 약간 출제 유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순경하고 경과는 제가 볼 때 좀 다를 것 같아요. 순경은 아마 문제가 대부분 판례가 위헌인가요, 합헌인가요?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위헌인 걸 합헌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제 내용을 묻거나 이런 것들은 좀 드물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헌법 문제집은 대부분 7금용이에요. 7금용. 7금용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옛날에 국사 시험 되게 어려웠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국사가 왜 어려웠냐면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어떤 의미를 가냐 이런 걸 내는 게 아니야. 국사가 왜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한산도 대첩이 몇 년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몇 월 며칠 이런 거 물어봐요. 알면 뭐해 그거를. 그게 몇 월 며칠인지 몇 시인지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틀리게 하기 위해서 낸 그런 문제가 정말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의 7급이 그래요. 요즘 7급이. 요즘 7급 문제가 제가 강사로 생각할 때 이 판례 낙태 정말 의미가 있다. 양심적 표현 거부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판례에 선고한 날짜가 며칠인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경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자꾸 풀면 정말 머리가 안드로메다로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빨리 풀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문제 빨리 풀고 싶은 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 기본 강의 다 알아? 기본 내용 모르잖아. 기본도 모르면서 자꾸 뭐요? 지금 날아가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돼야 돼. 그래야 골을 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이렇게 골 넣는 거에 관심을 많은데 근데 골을 잘 넣으려면요. 여러분들 기초 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세요. 강사분들이 문제 많이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문제를 빨리 많이 풀어보는 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푸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나눠드릴 테니까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여러분들 질문하는 분들 중에 인강생들이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한 과목을 쭉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학원처럼 일주일에 3과목씩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랜덤이에요. 랜덤. 하나씩 가도 되고 3개씩 가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랜덤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씩 가면 안 까먹고 연결되니까 그런 뭐 장점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헌법하고 경찰학 가고 형사법 가버리면 다시 헌법 돌아올 때쯤면 정말 헌법이 새하얘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학원 시스템처럼 월하는 헌법, 수목은 경찰학, 그 다음에 금토는 뭐 형사법 이렇게 가는 것도 꼭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치사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얘기 드리고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Q&A는 마치고 그 다음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그 알바비 입금해 달라는데요. 헐. 누군가요? 알바비 제가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죠. 다음 코너는 이제 핵퀴즈 언더 블럭인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핵퀴즈 언더블럭은요. 일부 기출문제를 저희가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가장 빨리 올리신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지급하고 간단한 해설도 해드릴 건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 기기마다 선착순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선착순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선착순의 기준은 저희 PC입니다. 저희 PC에 가장 빨리 이름이 올라온 사람 그 사람을 저희가 발표해 드릴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 네, 한 문제당 2명씩 드리도록 한답니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문제당 2명씩. 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부터 경찰학 시험 문제부터 함께 핵퀴즈 언더 블럭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문제를 좀 띄워주셔야 되지 않나요? 문제 띄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작년도 20년 2차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는 보통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 책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대한 모델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론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하지만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많이들 도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지향 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질문이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2번이 조사, 분석, 대응, 평가 순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한다. 다음에 3번이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4번은 거주자들에게 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민간 순찰을 실시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뭘 것 같아요? 자, 올려주세요. 정답 올려주십시오. 정답 올려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아직 정답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올려주세요. 두 분이나 들으니까 모르시면 찍으세요. 자, 네네네. 아, 그래요? 그럼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는요, 지금 이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모델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모델이 있고 이제 문제지향적, 그 다음에 전략지향적, 그 다음에 정보활동지향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 중 아닌 것, 적절하지 않은 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내용이 맞는데 4번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아니라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추신 분이 두 분이 나왔네요. 두 분. 그래서 비니백산? 지금 제 컴퓨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분 잠깐만 지나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해드리면 정답을 먼저 올리신 분이 두 분인데 비니 이분하고요. 그 다음에 백산 두 분입니다. 그래서 비니 분하고 백사님 두 분이 정답으로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경찰 헌법 문제 한번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여러분들 경찰학 문제 푸는 거 보고 놀랬어요. 어떤 분이 3번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답이 다 333333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라가지고 3이 정답이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저도 순간 3번이 답이야? 정말 여러분들 친구 따라 강남 가네 진짜. 그냥 따라가기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만. 아마 봐도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22년 데뷔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헌법 문제입니다. 네. 헌법 전문에 기재된 3일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지문은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문에서 기본권 나오니 이거를 묻는 거예요. 자, 정답이 뭘까요? 이건 OX네요? 네, OX입니다. OX. 야, OX면 그냥 타이프 빠른 사람이 하는 건데. 역시 네. 저희 알바들이 맞춘 것 같아요. 가장 이렇게 열렬하게 올려주신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핵심은 전문에서는 기본권이 나오지 않아요. 기본권은 우리 헌법 10조부터 37조 1항까지가 기본권인데 거기서 보통 기본권을 도출하기 때문에 전문에서 기본권이 나오지 않으니 X가 정답입니다. 자, 제 태블릿 PC를 기준으로 할 때 최원원님과 박상원님 저희 알바가 결국 당첨이 됐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 미리 문제 알려준 것 같네요. 진짜 알바 콘 같은데? 미리 알바비를 대신해가지고 이거 네. 하신 거 아니에요? 알바비. 네. 아까 알바비 주라는 사람도 이런 거 줄게요. 그죠? 자, 정답은 X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코너는 이슈로운 경시생활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찰학이나 경찰헌법에서 좀 사회적으로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이슈, 거기에 대한 판례가 있으면 소개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코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경찰학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학 파트에서는요, 뭐 항상 이슈가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의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 올해 출제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된 법령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중요했고, 지금 아마 통과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법률들이 바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경찰학에서는 일단 판례가 있는, 됐죠? 사회적인 이슈를 끌 수 있는 테마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봤다시피, 올해는
경찰공무원법 파트에서 징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올 초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됐죠? 징계 처분 사건.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찰 공무원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팩트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됐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징계회의 회부해가지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자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서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이 자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그 처분이 정지가 돼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직무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팩트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받았는데 우리가 경찰공무원법에서 공부하죠. 징계 처분을 비롯한 기타 공무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경우는 소청 심사가 필요역 전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청 심사를 해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임기도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소청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지를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청 심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소청 심사 안 하면 행정소송 못 가는데 왜 이거는 소청을 안 하고 바로 행정소송 갔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결론은 자 소청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역 전치유지로 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18조를 보면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긴급한 경우 그래서 행정심판하는 데는 소청 심사를 거치면 안 될 만큼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때 행정소송을 필요역 전치유지만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소청심사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청을 한다면 정직 처분을 정지가 안 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기간이 끝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지를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줬죠. 자, 요게 또 하나 테마고요. 두 번째 테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 다툰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나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불공정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징계를 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 내가 회의에 참석도 안 했는데 한 징계 의견은 무효다. 이거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안 따른 겁니다. 됐죠?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 문제가 있죠. 우리 경찰공무원으로 이제 바꿔서 보면 경찰공무원법 징계령에 보면은 자 회의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실을 적고 기록에 적고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출석 통지를 했죠. 근데 자기가 안 나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서면 심사로 징계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은 이런 타당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피 신청도 또 하나 논점이에요. 자, 기피 신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념은 다 알고 계시니까 됐죠? 기피 신청 관련된 내용도 우리 시험에 올해 정도는 한 번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결국 정리하면 우리 경찰공무원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건이 이슈가 됐고 거기에 대한 판례도 좀 있었기 때문에 소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징계 심의 과정에서 자 기피 신청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석 통지라든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징계에 관한 절차들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삼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론 경시생활 함께 좀 봤고요. 자 그 다음 코너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킬링벌스를 라이브로라고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1년 정도를 앞두고 있는 개편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해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파트에 대한 소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는 코너입니다. 일단 경찰학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22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간단한 몇 가지 팁을 드리는 건데 쓸까요? 네,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22년도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팁은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DT입니다. DT. 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합격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일리 테스트라고 해서 전날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 다음 날 자, 객관식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푸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일리 테스트 DT를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꼭 푸시는 게 공부하실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서 전날 공부했던 내용도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스킬도 연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DT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면서 문제 함께 풀면서 공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는 두 번째 팁은요. 됐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각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람도요. 자, 내가 이 사람을 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봐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얘가 기분 나쁠 때, 뭐 기분이 좋을 때, 그 다음에 뭐 얘가 뭐 운동을 할 때, 또는 뭐 어떨 때, 밥을 먹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겪어봐야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보통 진도별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공부를 하시고요. 그렇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특히 이제 시험을 남겨놓고 한 달 전부터는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틈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학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찰학 채용시험, 그 다음에 뭐 간부시험을 한번 대략 통계를 내보면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30에서 35%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공부를 해봤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부터는 숫자를 위주로 해서 숫자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만약에 경찰 공무원법을 공부한다면 공무원법 파트는 계급이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계급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찰학에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총론부터 강론까지 한번 쭉 정리하면서 위원회 위주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찰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테마별로 경찰학을 이 각도에서도 한번 공부해보고 진도별로 이 각도도 공부를 해보고 숫자별로 이 각도 위원회별로도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계급별로도 공부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자 동일한 과목을 여러 차례 공부를 하시면요 조금 더 기회도 오래 남고 시너지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루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프레시하게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DT하고 여러 각도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온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네요. 맞아요. 네. 저하고 그다음에 박찬원 선생님하고 같은 법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알아두시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셨지?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박찬원 선생님한테 넘길게요. 네. 일단 그 선생님 얘기하실 동안 채팅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믹스커피 좋아하는 것도 여기 올라오네요. 이 정도면 거의 스토킹 같은데 거의. 그 다음에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거의 남자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저 40대부터 남자들이 정말 저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의 성적 기운 여자를 좋아하니까 남자분들은 너무 저를 좋아하지 마시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동성 뭐 이분들에 대해서 편견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농담으로 드리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좀 심하게 이렇게 좀 알바티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 7급 수강후기에 베스트로 올라가 있는 게 제 수강후기에 피리 부는 사다이다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경찰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친숙하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격이 없게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되어서 모두 다 합격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은 일단 첫 번째는 헌법 같은 경우는 가장 헌법을 떠나서 22년 합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스탑워치라고 생각해요. 워낙 수업 중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건데 제가 이제 관리반 했었잖아요. 관리반 해봤을 때 7급도 하고 9급도 하고 경찰도 하고 그랬는데 7급은 좀 차원이 달랐어요. 7급은 좀 차원이 달랐는데 제 5년간 경험을 비춰보건데 10시간 이상 이제 공부하고 떨어진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카페 가보시면 맨날 학생들이 스탑워치 인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탑워치가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담배도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좀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든 스탑워치 찍으셔가지고 10시간 채우는 게 제가 볼 땐 체크리스트 1번 같아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또 수업 중에도 그런 얘기 드리지만 관리반 같은 데 가보면 캠프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캠프가 어떤 거냐면 막연하게 10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진도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같으면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흐름을 1시간 동안 공부하고 곧바로 시험 문제를 풀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캠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스탑워치 찍을 때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1시간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볼 거야 라고 정하면 훨씬 더 능률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세 번째는 헌법은 틀잡기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역시 헌법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경찰학도 마찬가지고 형사법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진짜 양 많아요. 헌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해본 분들은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쉬울지 모르지만 어느 법이나 여러분들 처음 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법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앞과 뒤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을 알아야 뒤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딴 건 모르겠지만 항상 큰 틀, 큰 얼개를 잘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저 같은 경우는 PPT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PPT를 잘 보신다든지 아니면 목차라도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깨알같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큰 틀을 잘 잡고 위헌합헌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역시 이것도 제가 관리반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정말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객관식은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 회독, 무한회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나눠드리고 있는 이 MP3 있죠. 이거를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 거 진짜 강추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만든 MP3 잠 안 올 때마다 듣거든요. 그러면 그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아니면 잠 안 올 때 심심할 때 항상 MP3 활용하셔가지고 무한회독 하시면 진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체크리스트만 하면 헌법뿐만 아니라 어느 과목도 여러분들 합격 점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좌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개 좀 질문 좀 소화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경찰학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2개만 좀 제가 질문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처럼 어떤 분들이 경찰학 같은 경우에 22년도 대비하시는데 이제 올해는 강론보다는 총론의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년도 올해 2차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자, 22년도 대비하시는 분들은 총론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강론 부분은 좀 접어두시고 총론 위주로 기출문제를 풀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올려주신 분에서 만약에 내년부터 22년도부터 이제 경찰 행정법 파트가 들어오는데 행정법은 그러면 몇 강 정도 강좌 수가 될 것 같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안내 말씀드리면 2개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올해 지금 21년도부터 총론 파트 강의 들으시면서 22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기존 교재의 행정법
경찰행정법. 자, 행정법 총론 파트가 교재에 지금은 없습니다. 됐죠? 22년도부터니까. 그래서 그 22년도부터 추가되는 경찰행정법 그 파트만 따로 모아서 교재 추록을 한 권짜리 책을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보시면요. 9급 시험에 있는 행정법 총론 과목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9급 시험에서 지금 보고 있는 행정법 총론 이 책이요. 아무리 얇은 책도 80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두꺼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1200페이지, 1300 이게 되게 두꺼워요. 됐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많이 압축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300페이지 정도로 좀 우리 경찰에 필요한 부분을 잘 압축 요약 정리해서 300페이지짜리 됐죠? 책으로 제가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총론을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책에 있는 경찰행정법 파트만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찰행정법 파트만 강좌 수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강의해봐야 알죠. 근데 제가 예상컨대는 지금 강좌 수 기준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하루 강의를 한다면 하루에 4시간 강의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4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하루 4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시간짜리 하루 강의를 1회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10회 정도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올 아마 21년도 2차 시험 그 전후쯤에서 22년도를 대비하는 경찰학 책이 따로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행정법까지 추가해서 완전 교재로 나올 테니까 아직 교재를 사지 않으신 분들은 그 교재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헌법도 네. 질문이 있으니까 하나 얘기 드릴게요.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게 헌법이 어찌 나올까 되게 어렵던데 뭐 아니다 쉽다 뭐 이렇게 논쟁이 좀 있는데 둘 다 맞아요. 그 7급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헌법은 내용 자체도 되게 추상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하기 되게 힘들죠. 근데 어렵게 내면 진짜 오지게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이 사법시험이 아니니까 그리고 첫 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쉽게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헌법에서 통치구조가 빠진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큰 축복이에요. 그게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판례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한정돼 있어요. 어차피 어떻게 나올지는 건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마 첫 해는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런 거 중심으로 출제를 많이 할 거예요. 어차피 제가 피리 부는 사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하는 대로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적당선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합격이잖아요. 제가 볼 때 헌법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건 바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22년도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경찰학이 될 것 같아요. 경찰학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헌법이랑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행정법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 거. 경과는 물론 달라요. 경과는 좀 깊게 들어가셔야 되지만 순경은 제가 볼 때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저를 신동욱 강사님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면 딱 적정선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드릴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첫 해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행하는 코너는 다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응원의 말 코너인데 올해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21년도 1차 시험 준비하신 분들 정말 조금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고생하시고요. 그 고생했던 모든 결과를 다 합격으로 보상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원의 말씀 드리고 선생님도 뭐 혹시 응원의 말씀이요? 일단 시험이 얼마 안 남으면 학생들이 대부분 불안해요. 불안해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막 눈물 난다는 거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옆에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모를까? 1년 동안 뭐 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라이브 듣는 분들 대부분 22년 데뷔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도 꼭 나중에 1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여러분들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1년 만에 사람이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막판에 정말 중요한 건 난 붙을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해봐요. 합격하면 합격해도 헌법 기억 안 나요. 경찰학도 물어보면 위원회? 몰라. 잘 몰라요.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게 막판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여튼 남은 시험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다 끝났고요. 다음 라이브 소개인데요. 다음 주죠. 3월 6일 토요일에 21년도 1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참여해서 올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시험 치신 분들은 정답도 한번 맞춰주시면서 강의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했던 경TV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또 뭐 마지막 하실 말씀 있나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